교육테라스입니다. 자, 오늘 이 편입 과정 시간이고요. 아마 네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편입에 대해서 이제 6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이 편입학원 관계자분 인터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내용은 음성으로 좀 잘 들어주시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편입의 개념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좀 이제 많아지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성적을 맞춰서 대학을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성적에 맞춰서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이제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능은 보통 어느 정도 다 실력이 돼야 되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편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학교 다시 3학년 1학기로 해서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 편입 계획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보자면은, 자, 일단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분들, 또는 그 4년제 대학교에서 이제 2학년 이상 이제 수료하신 분들,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어떤 65학점 이상 취득자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이제 편입을 하시려는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어떤 학교는 2년제 학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학교는 65학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 70학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일반 편입 과정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학사 편입을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학사 편입은 이제 4년제 이제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따시던지, 정규 대학을 나와서 따시던지, 방통대, 사이버 대학교 등 이런 학교를 통해서 4년제 이제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학사 편입이 가능하신 거고, 또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됩니다. 독학사 과정도 있고요. 4년제 학위가 있어야지 학사 편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편입이 더 높겠죠.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보다는 2년제 학위 있는 분들이나 그에 준하는 학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편입에 대해서 좀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반 편입. 일단 일반 편입을 보시면은 장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낮은 지원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문대를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4년제 대학 다니시다가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낮은 지원의 조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폭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편입 모집하는 인원이 이제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률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집 인원의 폭이 좀 더 넓다 하는 부분. 자, 그럼 일반 편입의 그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단점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은 보통 이제 아까 낮은 초대졸에 해당하는 학력의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반 편입을 지원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바로 이 편입 영어죠. 공인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좌지우지 되는 만큼 굉장히 편입 영어에 대한 게 중요한데, 이제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 유학을 다니던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편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귀국허 편입을 지원할 때 외국 이제 보통 4년제를 전부 수료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수료하는 돌아오다 보니까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이 안 돼서 보통 일반 편입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편입 영어 공부하는 그런 비중 자체가 합격 라인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난이도도 이제 난이도 부분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 편입은 이제 정원 내 모집이에요. 정원 내 모집. 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뭐 재학생들이 뭐 휴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퇴를 한다라든지 뭐 재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석이 생겨야지, 자리가 생겨야지 인원을 충원한다는 모집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편입을 합격을 하시더라도 공석이 없으면은 입학이 힘들겠죠. 그런 거에서 또 어느 정도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학사 쪽 한번 살펴볼게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 장점 먼저 살펴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비교적 낮은 영어 합격 라인, 비교적 낮아요. 이 높은 4년제 학위라는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편입자분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시면은,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분들의 경우에도 이 학사 편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대학이 아닌 이제 뭐 유니버시티를 졸업 후 지원을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일반 편입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학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좀 적어요. 근데 국내에 역시 4년제 졸업생분들은 이미 졸업을 했다 보니까 그 3학년으로 다시 역편입을 해서 학교를 더 다니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원을 가는 분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매 해마다 이 정원회 모집을, 뭐 학교마다 좀 기준이 틀린데 2%에서 5% 사이 내외로 항상 정원회 모집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반 편입은 아까 이런 공석 결혼 인원이 생겨야지 뽑는 데 반해서 의무적으로 학사 편입은 모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 좀 낮은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학사 편입뿐만이 아니고 학사 편입 조건이 되시면은 일반 편입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학교들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은 이제 뭐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4년제 그 대학 학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보다는 뭐 고졸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뭐 휴학을 하신 분들이 이 학점 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빠르게 단기간에, 그리고 저렴한 이제 등록금 비용으로 해서 그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 학사 편입하시는 분들은 다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4년제 학위도 근데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플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을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일반 편입보다 이제 적은 모집 인원. 아까 이제 그 모집 인원의 폭이 일반 편입이 좀 많다라고 하는 반면에 학사는 좀 모집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네 번째, 편입 전형별 이제 경쟁률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그 이제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경쟁률 차이는 그 꼭 숫자로 통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정시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인서울에 대해서 경쟁률이 3대1이다. 그럼 지방대 같은 경우는 8대1의 경쟁률을 보인다. 뭐 이런 거 보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방대 경쟁률이 인서울에 비해서 3배가 높으니까 당연히 지방대 가는 게 어려울까요? 자, 당연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안정권 이제 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률에 거품이 좀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자들이 인서울 출신, 해외파 등등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편입을 지원자들 보면은 보통 뭐 토익은 뭐 기본 뭐 900점 이상, 뭐 CPA, 뭐 회계사, 뭐 미국, 뭐 주립대 출신이라든지 수능 뭐 1등급, 2등급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사 편입을 보면은
지원자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고졸자분이라든지 지방대 출신 또는 전문대학을 나온 출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지원자분들에 있어서 이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처럼 학사 편입 경쟁률이 일반 편입보다 3배에서 4배 같이 높은 학교인 경우에는 이 학사 편입 커트라인이 일반 편입 커트라인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즉 경쟁률만 주의 깊게 보실 게 아닌 게 실질적인 이 편입 시장 시험장에서 나와 겨룰 상대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아셔야 된다는 부분. 해당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자, 만약에 학사 편입 경쟁률이 일반 편입 경쟁률보다 낮다. 그러면은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반 편입 경쟁률과 학사 편입 경쟁률이 엇비슷하다. 그럼 되도록이면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일반 편입 경쟁률과 학사 편입 경쟁률이 일반 편입 경쟁률이 학사 경쟁률보다 뭐 한두 배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학사 편입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편입 경쟁률보다 뭐 3배 이상 높다. 이거는 이제 일반 편입 하시는 게 낫겠죠. 정리해보기 나름입니다. 자, 그럼 편입 전혀 좀 이제 추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마다 학교, 그리고 학과, 그리고 지원존 쌓은 이제 베이스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꼭 이 전형대로 가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고르되, 아직 시작 전 편입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해는 했지만, 일반 편입으로 할지, 학사 편입으로 할지 이런 장단점 중에 고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형 가르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학사 편입, 이 일반 편입에 5배 이상 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점수 차이가 뭐 20점에서 이 30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 학사 편입에 대한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학사 편입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기는 했고, 몇몇 대학에서는 이제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 경쟁률이 더 높게 나오는 학교들도 현재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학사 편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이제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사실 이 학사 편입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낮은 건 맞습니다. 자, 전적대 기준 인서울 대학이었다고 하시면은 일반 편입이 나으실 것 같고요. 전적대가 뭐 해외 대학이었다. 그러면 일반 편입을 지원하시는 게 낫고요. 자, 전적대가 뭐 지방대다, 뭐 전문대다, 뭐 대학교 고졸 출신이다. 그러면은 뭐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전적대가 뭐 인서울, 해외대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대학 목표 상위권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정도 되면은 사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커트라인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꼭 인서울 전적대를 이제 포기하고 굳이 학사 편입으로 전향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상위권 학과에서 이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차이가 무의미하지만 이제 이 중위권 학과로 가면 갈수록 점수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추가 합격에 대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편입 비용에 대해서 준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뭐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나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일반 편입도 그렇고 학사 편입도 그렇고 케이스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 틀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편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최종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학사 편입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최종 학력이 전문대를 졸업했는지 고졸인지 중퇴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케이스가 틀리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실 때는, 자, 첫 번째 학점은행제 교육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교육원의 전문 이제 플래너 분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편입학원
편입학원을 통해서도 학원에서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일부 편입학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절충되는 부분을 찾으셔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편입 과정에 대해서 편입의 개념,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장단점, 경쟁률, 그리고 편입 전형 추천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15분이 좀 넘었는데, 아무튼 대학 편입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상담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